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수업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번 주에 배웠던 거 먼저 한번 복습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안경 렌즈를 배웠었고 그 렌즈의 굴절력을 구하는 방법 혹은 그 렌즈의 초점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위치에 따라서 어떤 상이 맺히는지 이거를 배웠었는데 이걸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우리가 볼록 렌즈의 초점은 어디 있었을까요? 볼록 렌즈의 초점은 요거는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이렇게 광축이 있었고 이렇게 볼록 렌즈가 있는데 볼록 렌즈는 이렇게 평행광선이 뒤쪽에 한 초점에 맺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상측 초점이라고 했었고 반대로 갔을 때 맺히는 거를 여기를 물축 초점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오목 렌즈. 오목 렌즈일 때는 빛이 수평광선으로 오면 발산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이렇게 한 점에서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이 점을 상측 초점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갔을 때 퍼지니까 모이는 걸 물측 초점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볼록 렌즈의 상측 초점과 오목 렌즈의 상측 초점의 위치 그리고 볼록 렌즈의 물측 초점과 오목 렌즈의 물측 초점이 어디 있는지 이거를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위치에 따라서 상이 어떻게 맺히는지도 봤었어요. 그것도 같이 한번 작도를 해볼게요. 볼록 렌즈일 때를 먼저 할 겁니다. 볼록 렌즈가 있고 여기가 초점, 여기가 초점이라고 해볼게요. 우리가 상을 그릴 때는 두 가지를 그리면 된다 했죠. 1. 평행광선 2. 중심을 지나는 광선 이렇게 한다 생각하고 초점보다 가까이 있을 때 평행광선을 그리면 초점을 이렇게 지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심을 지났을 때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두 선은 이 D에 만나지 않을 거고 인위적으로 그었을 때 뒤쪽의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날 겁니다. 그래서 볼록 렌즈일 때 초점보다 물체가 가까이 있으면 확대된 적립 그리고 이쪽에 진짜 맺히는 게 아니라 가상의 선으로 맞춘 거니까 허상 확대된 적립 허상이 될 겁니다. 그럼 이번엔 초점보다 멀리 있을 때도 똑같이 평행광선이 지나가면 똑같이 초점을 지나가겠죠? 그리고 중앙을 지나갈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이렇게 상이 생길 거예요. 어떤 상이죠? 축소된 적립 위쪽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이니까 돌입 실상 저건 허상이지만 이건 진짜로 선이 만나서 한 거니까 실상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볼록 렌즈일 때 초점보다 물체가 가까이 있을 때는 확대된 적립 허상 초점 거리보다 멀리 있을 때는 축소된 돌입 실상이 나올 겁니다. 그럼 요거는 오목 렌즈를 한번 볼게요.
오목 렌즈가 있고 이것도 초점이 양쪽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먼저 초점보다 가까이 있을 때 평행광선이 발산이 되겠죠? 그래서 초점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가상의 선을 이으면 그리고 중앙을 지나가는 선. 그래서 이 선과 이 선이 만나는 여기에 상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축소된 정립, 허상이 이렇게 맺힐 건데 이번엔 거리가 더 멀어져 볼게요. 거리가 더 멀어졌다. 그러면 이것도 평행관선 똑같겠죠? 그래서 이 선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 선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 중앙으로 지나가는 선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만나는 요점 여기도 축소된 정립호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거리가 멀어질수록 상이 점점점 작아지겠죠. 만나는 게.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질수록 점점점 작아질 거고 오목 렌즈는 기본적으로 축소된 정립 허상을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렌즈의 굴절력을 구하는 방법은 초점 거리분의 1이었는데 그 렌즈 면굴절력이라고 해서 두 가지 굴절력을 합쳐서 우리가 렌즈 전체의 굴절력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렌즈가 또 있어요. 이 앞면 A라고 할게요. 이 B 뒷면. 그래서 A와 B의 굴절력을 합쳐서 총 굴절력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얇은 렌즈일 때의 공식이긴 한데 안경 렌즈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얇은 렌즈 공식을 따릅니다. 그래서 이 전면, 이 앞면의 굴절력과 뒷면의 굴절력을 합한 게 총 굴절력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이 앞의 굴절력을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셨는지 기억하실까요? 이거는 R1분의 M-1 이 R1이 뭐였죠? 이 앞에 요 구면의 곡률 반경이에요. 그리고 단위는 미터입니다. 그러니까 곡률 반경분의 N은 이 렌즈의 굴절률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앞에 굴절력을 구하는 공식. 뒤에 거는 R2분의 1-N입니다. 그래서 이 A와 B를 서로 더했을 때는 R1분의 N-1 플러스 R2분의 1-N이 되고 요걸 N-1로 묶으면 R 플러스 1 더하기 R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공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얇은 렌즈의 렌즈 굴절력 공식이에요. 이거는 얇은 렌즈의 렌즈 제작자 공식에 해당하고 앞면과 뒷면을 더한 요 식이 이제 렌즈의 굴절력이 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었고 그 다음에 원주 렌즈도 배웠어요. 원주 렌즈가 뭐였죠? 원주 렌즈는 난시를 교정하는 렌즈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경선마다 굴절력이 다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크게 구면 렌즈랑 원주 렌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 구면 렌즈는 이렇게 렌즈가 있어요. 원주 렌즈도 이렇게 있어요. 구면 렌즈는 뭐 180도, 90도, 45도 모든 방향에서 같은 굴절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 여기도 모든 방면, 모든 방향이 다 같은 굴절력의 구면이고 원주 렌즈는 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 다 다른 굴절력을 갖고 있다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좀 굴절력이 여러 개 갖고 있다. 이게 원주 렌즈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 원주 렌즈의 굴절력을 구하는 방식이 뭐였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C-2.00 디옵터 AX 180이다. 이 렌즈는 어떤 형태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일단 축 방향이 180이라는 건 180도 경선에는 여기가 180도, 여기가 90도라고 하면 180도 방향이 축이니까 여기가 0디옵터가 될 거고 거기에 해당 90도에 해당하는 여기 90도가 마이너스 2.00 디옵터가 들어간다라는 얘기잖아요. 요 렌즈인 거예요. 180도에는 축이니까 0디옵터 그리고 거기에 휴직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2디옵터가 들어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요번에는 이 방향에 따라서 뭐 60도, 45도 이런 거에 따라서 경선의 굴절력이 어떻게 되냐 하면 요 공식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45도의 굴절력을 한번 구해볼게요. 요 렌즈의 45도.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죠. 그래서 사인 제곱 세타는 2분의 루트 2의 제곱이 될 거니까 45도를 구하는 거면 4분의 2, 즉 2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럼 이게 2분의 1이 되고 D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45도의 굴절력은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00 디옵터가 될 겁니다. 이렇게 구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AX가 180도라고 했을 때 180도 경선을 그러면은 0디옵터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인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사인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여기가 2분의 파이 90도 여기가 180도 뭐 이렇게 될 건데 이 180도가 0이잖아요. 사인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0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80도 경선에는 0디옵터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뭐 렌즈 굴절력 구하는 방법 그리고 렌즈의 위치에 따라서 상의 위치에 따라서 어떤 상이 맺히는지 이런 것도 배웠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에 렌즈미터를 배웠습니다. 렌즈미터는 언제 사용을 한다 했냐? 렌즈미터는 이제 렌즈의 굴절력을 측정할 때 사용을 하고 그리고 렌즈의 중심점 그 렌즈의 중심점과 내 눈의 동공 중심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중심점도 체크를 하고 그리고 난시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 혹은 난시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알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렌즈미터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뭐 망원경식과 투영식 그래서 뭐 자동 렌즈미터나 수동 렌즈미터가 있었고 그건 이제 렌즈의 굴절력 이 렌즈가 가진 굴절력 그리고 난시 방향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기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원경식은 아무래도 시도 조정이라는 게 필요하고 뭐 자동 투영식은 아무래도 조금 더 편한 대신에 길이가 좀 더 크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하면서 어려운 게 있으시면 저에게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자세하게 배웠지만 지금은 좀 짧게 정리를 하는 거니까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좀 어려운 거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굴절 검사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굴절 검사 말 그대로 굴절력을 검사하는 거예요. 내 눈이 어느 정도로 나쁜지를 검사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굴절 검사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검연기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절 휴지 상태에서 평행 광선이 조절 휴지 상태는 말 그대로 조절이 개입되어 있지 않은 눈의 상태예요. 그래서 조절이 없는 눈의 상태에서 그 평행 광선이 뭐 수정체나 각막 이런 안광학계에 의해서 굴절한 후에 망막에 초점을 맺히면 이를 정시라고 한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앞에서 평행 광선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앞에서 각막, 수정체 이런 게 빛을 모아주는데 그 모은 빛을
망막에 초점을 맺게 하면 그게 정시라는 거예요.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망막보다 앞에 맺히면 근시, 망막보다 뒤에 맺히면 원시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근시나 원시 혹은 난시처럼 한 점에 맺히는 게 아니라 여러 점에 맺히는 그런 난시들을 비정시 혹은 굴절 이상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뭐 근시나 원시나 뭐 난시 이런 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비정시라고도 불립니다. 정시가 아니다. 정시는 망막에 초점을 맺는 건데 그게 아닌 눈의 상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굴절 이상이 있으면 아무래도 망막에 상을 맺지 않기 때문에 상이 선명하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망막에 정확하게 초점을 맺혀야 가장 선명하다고 했는데 굴절 이상이 있으면은 말 그대로 망막에 초점을 맺지 않기 때문에 물체의 상이 선명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굴절 이상이 있는 큰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눴었습니다. 안축장 길이 혹은 안광학계의 굴절력. 이게 무슨 말이냐? 일반적으로 안축장의 길이가 24mm 정도 되는데 어느 사람은 30mm가 됐어요. 그러면 앞에서 빛을 모으는 건 똑같아도 길이가 더 길어졌기 때문에 더 앞에 맺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축장 길이에 따라서도 굴절 이상이 있을 수가 있고, 혹은 안광학계의 굴절력. 우리가 일반적인 눈의 굴절력을 60디옵터 정도로 말을 하는데 안축장의 길이는 다른 사람이랑 똑같은데 그 사람은 60디옵터가 아니라 62디옵터다 라고 하면 빛을 더 모으는 거죠. 62디옵터면 60디옵터보다 굴절력이 센 거니까 빛을 더 모으는 거예요. 빛을 더 모으면 망막까지 원래 가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모았기 때문에 더 앞에 맺힐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굴절력이 높은 상태를 근시, 굴절력이 낮은 상태를 원시라고 한다. 그래서 뭐 내 눈의 굴절력이 62디옵터다 이러면 근시, 근데 낮은 상태 뭐 58디옵터다 이런 건 원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굴절 이상에는 뭐 근시, 원시, 뭐 난시, 양암 부동시, 부등상시 등이 있는데, 이 양암 부동시는 어떤 거냐면 양쪽 눈의 굴절력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한쪽 눈이 마이너스 1.0 디옵터의 눈의 굴절력을 갖고 있었고 반대쪽이 마이너스 3.00 디옵터의 눈을 가지고 있을 때 양안의 굴절력이 많이 차이가 나는 눈을 양암 부동시라고 하고, 이 부등상시는 우리가 아무래도 눈의 굴절력이 차이가 많이 나면 망막에 맺히는 상의 크기가 많이 달라요. 한쪽은 뭐 상의 크기가 뭐 이만하게 맺힐 거고 한쪽은 조그맣게 맺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양쪽에서 보는 걸 하나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상의 크기가 너무 다르니까 두 개가. 그런 눈의 상태를 부등상시라고 하고, 부동시는 양쪽의 굴절력이 많이 차이가 나는 거, 그리고 근시는 망막 앞에 조절 휴지 상태에서 망막 앞에 초점을 맺히는 거, 원시는 망막 뒤쪽에 이것도 조절 휴지 상태에서, 난시는 조절 휴지 상태에서 망막에 상을 맺히는 게 한 점이 아니라 여러 개로 막 이렇게 나눠서 맺혀지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눈에 굴절이 이상이 있으면 대부분 시력장애가 발생합니다. 왜냐? 우리가 굴절 이상이 있으면 정시가 아니라는 거니까 망막에 초점을 맺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망막에 초점을 맺혀야 시력이 가장 좋고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눈에 굴절 이상이 있으면 망막에 초점을 맺지 않기 때문에 시력장애가 대부분 발생합니다. 근데 간혹 시력이 정상일지라도 굴절 이상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냐? 그러니까 원시가 뭐 예를 들어서 한 플러스 1디옵터만큼의 원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조절력이 3디옵터만큼 있어서 우리가 1디옵터를 그 원시량을 조절력으로 이렇게 커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멀리 보는데 큰 이상이 없어요. 왜냐면 멀리 볼 때 1디옵터만큼 원시여서 덜 보여야 되는데 조절력으로 그거를 해결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시력은 굉장히 좋지만 굴절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굴절 이상이 있다고 무조건 시력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시력이 좋다라고 해도 그 사람이 굴절 이상이 없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력이 정상일지라도 굴절 이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굴절 이상을 판단할 땐 시력으로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시력이 정상이어도 굴절 이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력만으로는 굴절 이상의 유무를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아, 좀 어린 친구들은 아무래도 눈이 잘 보이고 시력 이런 거를 좀 체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증상을 좀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눈을 깜빡이거나 뭐 손으로 눈을 비빈다거나 머리를 한쪽으로 기울인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행동들을 통해서 아, 이 사람은 굴절 이상이 좀 있을 수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은 뭐 내 친구 아니면은 좀 어린 친구들이 이런 행동을 한다 이러면 시력장애가 조금 있을 수 있구나, 시력 이상이 있을 수 있구나, 굴절 이상이 있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안경을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올바른 굴절력으로 눈을 처방을 했을 때, 안경을 썼을 때 굉장히 시력의 질도 좋아질 거고 안정피로라고 해서 피로감도 줄여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까이 보는 작업을 할 땐 조절력을 써야 되는데 그거를 위한 안경을 맞춰주면 조절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피로감이 덜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돋보기 같은 걸 쓰면 가까이 있는 것도 잘 보이고 눈도 가까운 작업을 오래 하더라도 피곤함이 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굴절 이상의 눈을 정확하게 안경을 교정을 해주면 시력의 질도 좋아지고 안정피로도 해소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한 굴절 이상의 정도를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굴절 이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올바르게 처방을 해주니까 오늘은 그 굴절 이상의 눈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굴절 검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타각적 굴절 검사와 자각적 굴절 검사.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뭘까요? 말 그대로 요거는 타인, 자아는 본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환자가 여기 있고 제가 이렇게 검사를 해주는 거예요. 굴절 검사를. 근데 내가 굴절 검사를 할 때 그 파악을 내가 하는 거. 그러니까 판정의 주체가 검사자가 되는, 타인이 되는 게 타각적 굴절 검사입니다. 자각적 굴절 검사는 그 판정의 주체가 환자가 되는 거예요. 환자 본인이 아, 요게 더 잘 보여요. 뭐 어떤 게 더 선명해요. 이렇게 본인의 의사를 통해서 검사를 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안경원을 가셨을 때 맨 처음에 이제 뭐 열기구나 오두막 같은 거 뭐 보고 있으면은 눈 측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환자의 그 감각을 말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기계가 그 사람의 눈의 굴절력을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타각적 굴절 검사에 해당하고요. 우리가 그거를 한 다음에 이렇게 기계가 내려와서 뭐 숫자 읽어보고 어떤 게 더 선명한지 직접 얘기하고 뭐 1번이 선명하세요, 2번이 선명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 1번이 선명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검사는 자각적 굴절 검사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타각적 굴절 검사와 자각적 굴절 검사의 가장 큰 차이는 판정의 주체가 누구냐 라고 보시면 됩니다. 판정의 주체가 검사하는 사람이다 는 타각적, 근데 환자가 직접 본인의 느낀 점을 얘기하는 거면 자각적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검연기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오늘 배우는 검연기는 타각적 굴절 검사입니다. 타각적 굴절 검사면 환자가 본인이 느낀 걸 얘기하는 게 아닌 이 검사자가 어떤 형태를 보고 어떤 상황을 보고 아, 어떤 상태구나 라고 추론을 할 수 있는 검사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타각적 검사는
이 자각적 굴절 검사에 이제 조금 도움을 주는 보조 수단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것만으로 이제 처방을 할 수는 없고 이 자각적 굴절 검사를 하기 위한 뭐 힌트 아니면은 보조해주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 타각적 굴절 검사를 먼저 시행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자각적 굴절 검사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타각적 굴절 검사와 자각적 굴절 검사의 차이점은 판정의 주체자가 누구냐. 그래서 검사자가 판정의 주체다 그러면 타각적, 그리고 피검자, 환자, 그러니까 피검자라고 하는 게 검사자가 아닌 사람이잖아요. 피검자, 환자가 이제 주체가 되면은 자각적 굴절 검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각적 굴절 검사에는 검연기, 뭐 검안경, 오늘 이걸 배울 거예요. 검연기, 그리고 굴절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막 곡률계, 뭐 각막경 이런 것, 우리가 각막의 곡률 같은 거를 환자가 본인이 느끼는 것만으로는 사실 정확하게 알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 각막 곡률계 이런 것처럼 기기가 측정하는 것들은 타각적 굴절 검사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각적 굴절 검사에는 검연기, 굴절계, 각막 곡률계, 각막경, 각막 토포그래프 이런 게 있고요. 자각적 굴절 검사는 우리가 난시표를 이용한 렌즈 교환법.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안경원이나 뭐 안과나 렌즈샵이나 이렇게 가시면 막 이렇게 막 퍼져 있는 걸 보여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메시 방면에 있는 선이 뭐 진하게 보이냐, 그런 것처럼 이렇게 보는 난시표를 이용한 렌즈 교환법. 그래서 그 환자가 느끼는 선들 중에서 진한 거를 물어보고 그거를 대답을 통해서 이렇게 검사해주는 자각적 굴절 검사에는 난시표를 이용한 렌즈 교환법이 가장 일반적인 겁니다. 혹은 우리가 정록시표라고 해서 뭐 적색 바탕에 글씨가 써여 있는 게 있고 녹색 바탕에 글씨가 써여 있는 걸 보여주면서 어떤 글씨가 더 선명하게 보이냐, 빨간 쪽 글씨가 선명하냐, 초록색 글씨 쪽이 선명하냐, 이렇게 물어보고 판정을 하는 주체가 환자가 돼서 그 사람이 빨간색이 선명해요, 초록색이 선명해요, 이렇게 판정의 주체가 환자가 됐으는 그런 검사, 그러니까 정록 이색 검사, 이런 거는 자각적 굴절 검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각적 굴절 검사와 타각적 굴절 검사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거는 타각적 굴절 검사 중에 검연기를 배울 거고, 일반적으로 굴절 검사는 타각적 굴절 검사를 자각적 굴절 검사보다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타각적 굴절 검사의 값은 자각적 굴절 검사를 잘하기 위한 보조 수단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타각적 굴절 검사를 먼저 사용합니다.